목까지 땅에 묻혀 있어 이스터섬의 모아이는 그저 얼굴만 있는 줄 아셨죠? 사실은 수세기 동안 흙 속에 숨겨져 있던 무게가 무려 90톤에 달하는 온전한 몸을 가진 석상이랍니다. 2012년 연구원들은 밧줄과 박자만으로 이 거대한 석상들이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모아이가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기념물이 아니라 스톤헨지나 피라미드처럼 별과 정렬된 거대한 지구 시스템의 일부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터섬은 그 잃어버린 연결고리일까요? 이 침묵의 돌수호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고립의 섬 라파누이의 배경 사방이 2000마일, 즉 3200km가 넘는 드넓은 바다로 둘러싸인 라파누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유인도 중 하나입니다. 칠레 해안에서 약 2300마일, 피키언 섬으로부터는 약 1200마일 떨어진 이곳, 우리에게 이스터 섬으로 더 잘 알려진 라파누이는 정말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죠. 수세기 동안 이 외딴 화산섬은 미스터리의 장막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고작 63제곱마일에 불과한 이 작은 섬에는 무려 887기의 모아이 석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산 응회암으로 조각된 이 거대하고 근엄한 얼굴의 석상들은 깊게 팬 눈과 무거운 눈썹을 한 채 마치 시간의 잃어버린 비밀을 말없이 지키고 있는 듯합니다. 1722년 네덜란드 탐험가들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고 고립된 공동체가 이토록 거대하고 정교한 기념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모순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죠. 어떻게 문명의 중심에서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토록 복잡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스터섬은 단순히 별난 곳이 아니라 어쩌면 훨씬 더 거대한 지구적 퍼즐의 아주 중요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섬에 발전된 석조 기술, 정밀한 정렬, 그리고 깊이 있는 문화는 일부 연구자들이 영국의 스톤헨지,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 페루의 나스카 라인과 같은 다른 미스터리한 고대 유적지와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라파누이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칠레 국유재산부에 따르면 섬의 45% 이상이 고고학 보호구역으로 공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이 섬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인 증거라 칭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모아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고립에 맞선 인류의 찬란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을 깎아 유산과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죠. 각각의 석상은 바다가 아닌 내륙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성한 공간을 지켜보거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보존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라파누이에서는 단순히 폐허 속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역사 그 자체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아이를 만나다 땅속에 숨겨진 비밀 언뜻 보면 모아이는 땅에서 겨우 솟아오른 거대한 돌머리처럼 보입니다. 엄숙한 얼굴로 시간에 갇힌 침묵의 거인들 같죠.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진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는 더 많은, 아주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이스터섬 석상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고학자들이 학계를 뒤흔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모아이라고 알려진 이 석상들이 단순히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놀랍게도 흙 아래에는 팔, 몸통, 손까지 꼼꼼하게 조각된 온전한 몸체가 시간의 퇴적물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원시적인 석기로 조각된 각 석상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된 고대 기술의 증거입니다. 그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평균적으로 모아이는 약 13피트, 즉 4m 높이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현재 서 있는 가장 높은 석상은 높이가 33피트, 약 10m에 달하고 무게는 약 90톤에 이릅니다. 이는 다 자란 코끼리 15마리와 맞먹는 무게죠.
하지만 진짜 거인은 따로 있습니다. 한 채 석장 깊은 곳에는 미완성된 모아이가 누워있는데 완성되었다면 높이가 거의 70피트, 약 21m에 달하고 무게는 무려 297톤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그 정교한 장인 정신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각 모아이는 길고 좁은 코, 강인한 턱, 도드라진 눈구멍, 그리고 돌판처럼 뒤로 길게 뻗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콧구멍도 고대의 갈고리처럼 섬세하게 위로 휘어져 있죠. 그리고 각 석상의 오직 8분의 3 정도만이 땅 위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이 섬 전체에 흩어져 있는 단순한 돌머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침식, 퇴적,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환경 변화가 만들어낸 착시, 즉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발굴 작업과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덕분에 이제 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석상들은 결코 머리만 있는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자랑스럽게 서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흙이 그들을 덮은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 미완성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바로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던 완전한 기념물로 인정받으며 역사가 그 진실을 따라잡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분위기를 바꾸며 계속하기 전에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정말로 지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괜찮으시죠? 3. 재료와 정렬 목적을 가지고 지어지다 모아이가 땅에 박힌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섬 전체에 걸쳐 거의 모든 석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확인된 총 887기 중 대다수인 834기의 석상은 응회암이라는 재료로 조각되었습니다. 압축된 화산재로 형성된 이 회색빛 암석은 섬의 북동쪽에 있는 사화산인 나누라라쿠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응회암은 부드럽고 다루기 쉬워 조각에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취약성이 드러납니다. 바람과 비, 그리고 수세기의 노출이 암석을 마모시키죠. 가장 정교하고 독특한 몇몇 모아이는 완전히 다른 돌, 바로 붉은 스코리아로 조각되었습니다. 이 구멍이 많고 철분이 풍부한 재료는 섬의 다른 화산지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석상들은 종종 머리 위에 같은 붉은 돌로 만든 크고 둥근 구조물을 더한 것이 특징인데 푸카오라고 알려진 이 모자 혹은 왕관은 아마도 지위, 권위 혹은 영적인 의미를 상징했을 것입니다. 라파누이 전역의 거의 모든 모아이는 바다가 아닌 내륙을 향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협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향하고 있죠. 이것은 무작위적인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었죠. 고고학자들과 라파누이의 구전 전통은 이러한 배치 뒤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아이는 바다에서 오는 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수호자였습니다. 바다를 등지고 그들은 땅과 집, 수확물, 의식, 그리고 세대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장식용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영적인 표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에 위치하여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와 조상들의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4. 예외적인 존재들 아후, 아키비와 테 코오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모아이는 살아있는 이들을 지키듯 당당히 서서 내륙을 바라보는 신성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고대의 패턴이 갑자기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획일성과 의식으로 정의된 이 땅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규범을 거스르는 석상들이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이례적인 존재들이 가장 흥미로운 단서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안선에서 내륙으로 약 10마일, 즉 16km 떨어진 곳에 아키비로 알려진 의식용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동일한 모양의 모아이 7기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아이들과 달리 이 석상들은 드넓은 태평양을 향해, 즉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그 방향뿐만 아니라 그곳에 얽힌 구전 전통 때문에도 주목할 만합니다. 라파누이 전설에 따르면 이 7기의 모아이는 섬을 찾기 위해 먼저 보내진 정찰대, 즉 탐험가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동쪽을 응시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키비는 놀라울 정도로 천문학적인 정밀함을 가지고 건설되었습니다. 주거지나 의식용 마을의 노인 부족의 모아이와는 달리 이 제단은 춘분과 추분 때 지는 해와 완벽하게 일직선을 이룹니다. 이러한 정렬은 이곳의 우주적인 차원을 더하며 여기 있는 모아이들이 단순히 문화적 상징이 아니라 더 넓은 천문 달력의 일부였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라파누이의 모든 모아이 중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코오티입니다. 화산 경사면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테코오티는 섬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아이입니다. 그의 형태는 모든 표준적인 틀을 깹니다. 굽힌 무릎, 곧게편 등, 허벅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손, 이 자세는 독특하면서도 매우 인간적입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테코오티가 의식에 참여하는 인물을 상징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수학과 재생, 음악을 기리는 고대 축제인 롱고 축제의 공연가나 가수였을지도 모르죠. 만약 사실이라면 이 모아이는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산석에 보존된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희귀한 석상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기존의 이야기를 뒤엎기 때문입니다. 모아이들이 비유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모두 같은 틀에서 조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것은 별을 관찰했고, 어떤 것은 지도자를 기렸으며, 어떤 것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마 그 이야기들을 노래했을지도 모릅니다. 규칙을 깨뜨림으로써 이 석상들은 강력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단지 보호자뿐만 아니라 이야기꾼을 조각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외적인 석상들이 그것을 조각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억일까요? 경고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론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침묵의 예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신화대 역학 거인을 어떻게 옮겼을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있거나 우주와 정렬된 모아이의 다양성을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다른 질문들을 압도하며 수세기 동안 탐험가, 공학자, 이론가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바퀴나 크레인, 그 어떤 현대적인 기계도 없이 어떻게 90톤이나 나가는 석상을 옮겼을까요?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이론이 증거보다는 그 극적인 내용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바로 고대 외계인 가설입니다. 에리 폰 데니켄과 같은 작가들에 의해 1960년대에 대중화된 이 이론은 모아이들이 너무나 발전된 기술이라 섬 주민들만의 작품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석상들이 지구 밖 존재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옮겨졌다고까지 말했죠. 모아이를 조각하는 데 사용된 돌은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섬 안에 있는 나노, 라라쿠 화산 채석장이라는 아주 지구적인 곳에서 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운송 이론을 시험했습니다. 통나무 위에서 석상을 굴리기, 썰매에 실어 끌기, 나무 롤러 사용하기 등,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신뢰할 수 있고 반복 가능한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
미국의 고고학자 칼 리포와 물리학자 테리 헌트가 이끄는 팀이 대담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모아이 복제품을 만들고 그 주위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그들은 무거운 냉장고를 바닥에서 옮기듯 석상을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방법은 통했습니다. 단 12명의 사람들이 조화로운 리듬에 맞춰 석상을 300피트, 즉 90m 이상 옮겼습니다. 바퀴도 도르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균형, 타이밍, 그리고 팀워크뿐이었습니다. 라파누이의 구전 전통에 따르면 모아이는 조상의 노래와 영적인 힘에 이끌려 최종 위치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여러 세대 동안 그것은 신화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움직임이 은유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석상들은 물리학, 리듬,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전수된 문화적 지식의 도움으로 정말로 걸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고대의 물류 문제를 설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증명하죠. 라파누이 사람들은 먼 은하계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독창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이 집이라 부르던 땅과의 굳건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미스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경이로워집니다. 6. 숨겨진 발견들, 당신이 배우지 못한 이론들 모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옮겨졌는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증거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근 몇 년간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탐방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부분적으로 묻혀있는 모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위성 이미지와 개인적인 현장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칠레 국유 문화재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7곳의 모아이 유적지에서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발굴 시도의 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중단된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제 모아이들이 단순히 땅의 수호자가 아니라 별과도 정렬되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립학자들은 모아이의 배치와 동지, 춘분 추분 같은 천문 현상, 그리고 오리온자리 벨트나 플레이아드스 성당 같은 별자리의 위치 사이에 가능한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라파누이의 구전 전통은 이를 뒷받침하는데 타우라라고 불리는 고대 사제 겸 천문학자들이 별을 이용해 농사, 의식, 그리고 이주를 안내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모아이들이 섬 전체에 걸친 별 달력의 일부를 형성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그리고 더 논란이 많은 이론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터섬이 이집트 피라미드, 스톤헨지, 마추픽추와 같은 다른 고대 유적지들과 레이라인으로 연결된 선사시대의 지구 에너지 격자 위에 놓여 있다고 제안합니다. 종종 무시되기는 하지만 이 이론은 섬의 위치가 우리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힘과 연결된 의도적인 것이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과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역사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죠. 역사는 살아있고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종 공식적인 버전의 의문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여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론들이 단순한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간과했던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여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고대 이론을 접한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7. 붕괴 자멸이 아닌 침략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익숙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스터섬 사람들이 스스로 붕괴를 초래했다는 이야기 말이죠. 그들이 숲을 베어내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서로 싸우다가 폐허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버전이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교과서는 라파누이를 거대한 모아이 석상을 옮기기 위해 삼림을 파괴하여 스스로 붕괴한 사회의 경고성 이야기로 묘사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무가 베어지고 토양이 침식되고 농작물은 실패하고 내전이 뒤따랐다는 것이죠. 결국 문명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라파누이 고고학 컨소시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는 광범위한 삼림 벌채 이후에도 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화산암을 이용해 밭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돌려짓기를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건설하고 번성했습니다. 전환점은 18세기 초 유럽인들과의 접촉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862년 페루에서 온 노예 상인들이 섬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거의 1500명의 라파누이 사람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섬의 지도자, 사제, 그리고 구전 전통의 계승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겨진 이들은 그만큼이나 파괴적인 것, 바로 질병에 직면했습니다. 1877년에는 단 111명의 원주민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적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민 폭력, 강제 이주, 그리고 문화 말살의 이야기입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무지 때문에 몰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침략을 견뎌냈고 전염병에서 살아남았으며 불가능에 가까운 역경 속에서도 전통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건설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조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연구하는 많은 제국들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붕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복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중과 함께 이야기될 자격이 있습니다. 8. 모아이의 목적 시간을 넘어선 메시지.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모아이를 조상, 아마도 지도자나 영적 인물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존경의 상징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일부 라파누이 원로들은 모아이를 땅속을 흐르는 고대 조상의 힘의 길로 여겨지는 마나 라인을 따라 정렬된 에너지의 수호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더 우주적인 목적을 제시합니다. 구전 전통과 천문학적 모델에 따르면 많은 모아이들은 한때 파종 시기, 해양항해, 신성한 의식을 안내했던 별자리들을 반영하며 천체 현상과 정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 천문학이나 지구물리학 같은 분야의 독립 연구자들은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아이들이 행성 에너지의 교차점을 표시하는 것일 수 있을까요? 화산 주기, 기후 변동, 또는 해양 생물의 이동과 같은 환경 패턴을 추적하는 것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석상들이 기억 이상의 것, 즉 행성적 지혜의 기록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모아이들은 잃어버린 세계의 유물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계를 위해 남겨진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라파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해 이야기하는 메시지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문명은 흥망성쇠를 거듭한다고 말합니다. 한때 잊혔던 힘은 종종 신화의 형태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돌에 새겨진 기억은 제국, 침식, 심지어 침묵보다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고요함 속에서 모아이들은 전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해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